네, 안녕하세요. 피초원입니다. 자, FMC 회의가 열리고 이제 어떤 시장에 대한 전망이 좀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내용이 굉장히 조금 자극적이에요. 당신이 금을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 네. 금에 대한 전망이 올해 하반기 굉장히 매크로 환경이 밝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부분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내용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 통화 정책이 열렸습니다. 여기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이퍼링 언급 이후 긴축 우려를 일부 반영했다. 자, 올해 시장에 대한 전망이 올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 출구에 대한 전략을 나설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자, 출구 전략을 나서게 된다면은 중앙은행은 달러에 대한 공급량이 이제 실질적으로 축소 과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금값을 보기 위해서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1번은 뭐냐면은 달러에 대한 방향성. 자, 2번은 뭐냐면은 10년물 국채에 대한 방향성입니다. 이 부분 두 부분을 다 고려를 할 건데 내용 한번 리포트 보면서 정리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통화 정책에서 점도표 금리 인상에 대한 수정이 들어갔고 하반기에 대한 어떤 이제 테이퍼링, 채권 매입 축소에 대한 예상이 들어가면서 그러면은 달러에 대한 공급량이 축소될 거고, 그죠? 달러에 대한 강세를 예상하는 바가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견해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달러를 볼 때 이제 평가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유로존에 대한 상황을 고려를 같이 해야겠죠. 자, 페드가 지금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을 진행할 거라는 데에서는 반박이 없어요. 그럼 유로존의 상황은 어떠지? 유로존의 여건은 어떤가? 하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유로존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PPP 테이퍼링을 9월로 지연 예상을 하지만은 PPP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PPP는 사실 이제 팬데믹 긴급 대출 프로그램인 만큼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긴축 정책을 펼치고 출구 전략을 펼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는 무슨 뜻이냐면은 달러가 제 강세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유로존은 통화 정책이 제자리를 맴돌지만 미국은 출구 전략을 제대로 나간다. 그럼 달러에 대한 축소로 집중이 되면서 달러 강세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다 라고서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 하나. 달러 강세 하반기 전략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미 국채죠. 자, 미 국채에 대한 발행이 축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일단은 뭐냐면은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축소 과정도 있겠지만은 사실 미국 연준이 영래포 잔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 그러면 투자처에 대한 활동을 못 펼치고 있다는 부분이 일단은 심화되는 과정인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최근 이제 바이든 정부에 대한 인프라가 축소안을 통해서 이제 공화당과 어떤 합의를 보는 시점이죠. 그러면은 국채에 대한 발행량이 줄어든다는 거는 기정화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문제는 채권 금리가 어떻게 보면은 안정세에 유지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지만은 하반기 전략은요, 어쨌든 발행은 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채 금리에 대한 급등 요인이에요. 자, 국채 금리가 급등하게 된다면은 같은 안전자산 성향이 여러분들 매도세로 내려가겠죠. 그럼 이유가 두드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올해 이제 금리, 미 국채 금리에 대한 주요 레인지 구간은 1.94%에서 2.25%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6% 내외를 맴돌고 있는 구간 내에서 오히려 올라가는 거겠죠. 그럼 금값에 대한 하락 요인을 부추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포인트로 기억할 수 있는데, 금이 추가적으로 상승 포인트를 좀 기록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고점이 나온 상황이고, 올해 하반기 전략은요, 매도세로 굉장히 집중될 거예요. 달러화의 약세 현상, 달러화의 상대적 약세 현상, 이 부분이 첫 번째 포인트예요. 달러가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 있고,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으로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니 금이 또 매도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과거 어떻게 보면 2013년도 테이퍼링 FMC에 대한 시기가 드러났을 때 금이 매도세에 집중이 됐지만은 많은 엄청난 하방에 대한 매도권이 드러나진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다만 여건이 드러났던 건 금이
앞으로는 내려갈 가능성만 남았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올해 하반기 전략 정확하게 두드러집니다. 당신이 금을 사야 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정확히 내용이 나오는데, 금이 또 갖고 갱신할 거야, 이런 부분으로 평가를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포트에서 좀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러의 강세 조건과 미국채 가격의 하락과 미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 포인트는 금 가격의 하락을 요인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단식 배열로 금이 지속적인 하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금이 최근에 사실 급등했던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은 달러에 대한 제약세가 드러났기 때문인데, 지금 페드 회의 이후 어떻게 보면 전환점 자체가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금 선물 주십니다. 자,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민감했는데, 이번 FOMC 회의를 계기로 금이 앞으로 하방 경직성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평가하시고, 금을 매수하는 일은 좀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을 사들인다거나 오히려 좀 금을 팔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포트 내용 관련해서 하반기 전략을 제공드렸는데, 다음 주는 유가 그리고 구리에 대한 하반기 전략을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 제공을 상세하게 나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